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정아 운영전 팀장입니다. 잠시 후 브리핑을 시작할 예정이니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12월 23일 전체 회의가 끝난 후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19차 전체 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석로 위원장님의 개괄 브리핑과 안건 담당 과장님들의 안건별 브리핑이 모두 끝난 후에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석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제19차 전체 회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석로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제19차 4차위 전체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3기 4차위가 출범한 이후 5번째 전체회의고요. 2개의 심의 의결 안건과 3개의 보고 안건을 처리합니다. 모두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아젠다들입니다. 참석하신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안건 소개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집현전 추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면적인 원격교육, 재택근무 확대 등에 따라서 온라인 지식정보 및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올해 7월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로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에 누구나 지식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식 정보는 분야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이 정보 접근이 불편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지식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고 민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심의 안건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인공지능 전략 주요 과제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정 후속 조치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이 윤리 기준은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 의료, 교육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생활 전반에 활용되고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오남용, 데이터 편향성 등 문제를 최소화하고 윤리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AI 윤리 기준이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널리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전략 1주년 성과 및 추진 방향과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 추진 성과 등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19차 전체회의는 인공지능 전략 1주년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2020년을 돌이켜보며 그동안 민관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2021년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4차위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 4차 산업혁명이 모든 국민들의 삶 속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심의 의결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인공지능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브리핑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인사말은 이 정도로 마치고 안건별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의결 안건 2건에 대한 개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 브리핑이 모두 끝난 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결 안건 디지털 집현전 추진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민아 과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에 나와 주시죠. 반갑습니다. 가기정통부 디지털 사회기기과장입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추진 배경 설명해 주신 거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의 공유 확산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하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약 6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정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구체화해서 그 이후에 2년간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부와 전략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디지털 집현전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국가지식정보는 현재 많은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조사해 본 결과 25개 기관이 약 4억 4천만 건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육 콘텐츠도 초중고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약 94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각 개별 사이트 48개 개별 사이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실제 국민들의 국가지식정보 접근과 활용도는 조금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포털과의 연계 공유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현실이라서 지식 간 융합을 통한 지식 재창출 그리고 혁신 서비스의 창출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민간 포털에서는 국가 지식 정보의 개별 소재 파악과 연계를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협약이 체결된 일부 지식들만 위주로 제공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민들이 필요한 지식 정보의 검색, 활용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유 확산 및 지식 재창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전은 누구나 국가 지식 정보를 가장 쉽게 잘 활용하는 나라로 잡았고, 중점 추진 과제로 먼저 국가 지식 정보의 확충과 통합, 두 번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때 맞춤형 개방형으로 구축하겠다는 내용, 세 번째 이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 확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지식 정보의 확충과 통합입니다. 먼저 국가 지식 정보의 확충을 위해서 도서관 등 주요 공공 분야 디지털화를 추진을 하고, 문화예술 및 가상훈련 분야 실감형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은 29년까지 433만 건, 그리고 국회도서관은 26년까지 690만 건, 문체부의 문화예술 분야 실감 콘텐츠는 25년까지 4천 건, 그리고 고용부 가상훈련 콘텐츠는 25년까지 3,040개를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우수 지식 정보 및 강좌를 학생 연구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학술 저널 구독 지원, 글로벌 유명 콘텐츠 도입을 연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분야별 지식 정보 통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분야별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분야별 지식 정보 연계 통합을 하고 추가로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19개 기관이 4억 4천만 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에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개별 교육기관에서 제공 중인 교육강좌 동영상 등의 생애주의 전반의 교육 콘텐츠를 연계 통합하고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사 결과에는 6개 기관이 약 94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자료들을 통합 연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개방형 통합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교육학술 등 분야별 지식정보의 교육 콘텐츠를 하나의 사이트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능형 검색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개별 사이트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통합 플랫폼 인정으로 국가 지식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통합 인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식정보 및 교육 콘텐츠의 연계와 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분류 체계 표준화, 메타데이터 표준 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지식 정보의 통합 접근점으로서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이 국가 지식 정보를 효율적으로 민간에게 교육 확산하기 위한 가방형 플랫폼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에 국가 지식 정보의 통합 창구와 개방 API를 제공하여 공공 민간의 지식 융합을 통한 지식 재창출 및 확산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통합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적 기반 및 확산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가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 활용과 지식 기반의 혁신 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가칭 국가 지식 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전환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 과제에 포함해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도 연구반 운영을 통해서 각 사업의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제도 이슈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을 해서 해당 부처 소관 부처에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플랫폼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전담센터를 지정하고 신규 지식 발굴 및 부가 서비스 창출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디지털 집현전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연내 발의를 하고 내년도에 입법이 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도에 정부와 기본계획, 정부와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상세적인 사업 범위와 플랫폼 구축에 대한 내용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차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2022년부터 23년간 2년간의 플랫폼 구축과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집현전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과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정책과장입니다. 내일 두 번째로 심의될 안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자료는 그 보도 자료 11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 자료와 별도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 조금 더 설명이 보강된 보도 자료가 10시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요맘때 저희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인공지능 국가윤리를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대충 보니까 전 세계 한 80여 개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고 저희가 참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25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25개 기관별 혹은 인공지능 각 윤리 기준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중점 사항들을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초안으로 만든 윤리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최고의 가치를 인간성으로 설정하고 4단의 속성이라든지 3대 기본 원칙, 15대 실행 원칙 같은 이런 구조를 가졌었는데요. 실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각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업계 인원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저희한테 주신 의견들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너무 장황하고 이러면은 와닿지를 않기 때문에 좀 간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4단하고 3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축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윤리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기술과 같이 가야 되는데 불확실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고성이라는 원칙 이런 부분들은 그 제외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 3대 원칙, 15대 실행 원칙, 3대 기본 원칙과 15대 실행 원칙을 이야기할 때 상강과 15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너무 유기적 냄새가 좀 많다는 말씀도 있었었고, 이게 사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영문화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 서양에 계시는, 그러니까 동양의 기반이 아닌 분들은 상강과 15륜에 대한 개념이 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좀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바꾼 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를 12월 7일 날 했고요. 그리고 그 바뀐 초안은 11월 25일경에 저희가 그 초안 보도 자료를 내고 그 국민 개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의견 수렴 그리고 부처 의견 수렴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주신 주요 의견들을 보게 되면은 필요성이라든지 전체 구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윤리 기준이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나 기술 발전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제로 비추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윤리 기준을 만들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고 오픈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윤리 기준들이 조금씩 더 발전되고 의견이 수렴된 내용들이 모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좋게 하셨다는 또 칭찬의 말씀도 좀 주셨습니다. 윤리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후속 작업으로서 그 연구개발 투자 부분도 저희가 좀 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윤리 기준의 목표와 지향점은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 기준입니다.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서문과 3대 기본 원칙, 10대 요건, 부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서문에서는 그 윤리 기준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제시했고요. 사실 10개의 원칙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3대 원칙은 인간 존엄성의 원칙, 사회 공공성의 원칙, 기술의 한목적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3대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충족되어야 되는 10가지 핵심 요건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의 10대 요건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부록에서는 그 인공지능의 지위,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지금 강 인공지능은 아니고요. 약 인공지능에 기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윤리 기준의 적용 범위와 대상, 윤리 기준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박스의 도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은 인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3대 원칙과 3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10대 요건들을 도식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 정도는 각 주체별 체크리스트를 그 주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윤리 기준들을 각 그 학생이면 학생 아니면은 그 연구개발자면 연구개발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참조가 될 수 있는 교육 교재를 조금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위원장님 또는 발표자분께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디지털 지편전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윤리 기준 관련된
그 안건들이 논의가 됐고요. 그거 외로 이제 저희가 민관 소통 채널로서 민간에서 계속 그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이 굉장히 빠르고 특히 이제 소요되는 연산량이 정말 막대합니다. 마치 반도체에서 무어의 법칙으로 이제 그 반도체 집적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법칙이 이제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컴퓨팅도 뭐 주기적으로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막대한 연산량에 대한 어떤 그 투자나 이런 그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그런 그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하고 뭐 확대하고 보다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9차 전체회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유튜브 채널 송출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